안녕하세요, 몽이아빠입니다.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게을러진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사실 유튜브의 알고리즘상 저희 영상들이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없고 어떤 피드백도 없으니까 힘이 빠졌나 봅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3등급 찍고 1등급 가자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독해, 간단히 말해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인데요.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왜 영어 독해가 어려운 걸까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왜 영어가 어려운 걸까요? 라는 질문에 영어의 어순이 우리말과 달라서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영어의 문장은 고작 5형식이라는 단순한 패턴, 약속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브레인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그런 규칙들이 어려운 걸까요? 초등학생들도 몇 시간이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규칙들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영어 독해에 대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듯한 조회수 어마어마한 유튜브 영상을 하나 호기심에 봤는데요. 영어의 문장을 몇 가지 패턴으로 끊어서 나눠 읽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끊어서 나눠 읽는 패턴을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그런 약속이나 패턴만 이해하고 암기하면 독해가 쉽게 되는 걸까요? 하나의 예문을 놓고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2020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1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어 읽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문장이 길죠. to 왔지, 콤마 있고 또 다시 동사 있습니다. 콤마 접속사 그리고 to 문장 끝 그리고 주어 짧죠? 문장 끝.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가 쭉 가다가 접속사 하나 있고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가 다 주어가 되겠네요. 문장 끝. like 전치사 콤마 문장의 주어 동사 그리고 to 부정사 문장 끝.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나눠진 것 같죠? 그럼 영상을 잠깐 정지하신 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후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80% 이상 이해하셨다면 아마 1, 2등급 수준의 독해 실력일 겁니다. 그러나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독해 공부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해설 강의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 주어가 되겠죠? Human nature. nature는 인간의 자연적인 특성이죠. 인간의 본성. 자,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의 distinct, 독특한 두드러지는, 자, emotion은 감정 또는 정서죠. emotional. 자, 정서적인 trait. 마찬가지로 특징. 성격상의 특성을 tra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독특한 이런 감성적인 특성은 무엇이다? towards 보는 것이다. 무엇을? fellow 동료 인간들을 보는 것이다. 어떻게? closely 아주 가까이서 근접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다. 듣고 알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또 to and로 연결되죠. judge 판단하다. 무엇을 판단하다? 그 fellow humans 동료의 인간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캐릭터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든가 특성 또는 뭐 그들의 인격을 그리고 디펜드 할 수 있는지
depend가 의지하다죠.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 ability, 능력, 내가 믿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신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it, 그것은 has ever been, has been, 현재 완료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언제 이래로, since 뭐뭐한 이후로 쭉, 플레이스토신,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여러분 밑에 홍적세라고 우리말로 두어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so 그래왔다. 이 so라는 단어가요, 문장 주어 앞으로 올 때는 도치가 된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so의 도치 중에서 so do I, so am I 같은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상대방의 긍정적인 문장에 대해서 나도 그래 할 때 so am I, so do I 쓰죠. 그러나 so가 앞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입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강조의 의미, 정말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인간이 이래 왔었는데 홍적세라는 그 시기 이후로는 정말로 계속 그래 왔다. has ever been 쭉 계속 그래 왔다. 그 다음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The first bands. 자, 밴드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룹 또는 무리 단체를 의미합니다. classify, 분류하다. 어디에 분류할 수 있는 every니까 the genius homo. 여기서 genius는 천재 의미가 아니고요. 생물을 분류할 때 단위인 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속에 분류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에 속할 수 있나 없나 라고 분류를 했을 때 인간에 속해질 수 있는, classifiable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무리는 그들의 descendant, 그 무리와 그들의 후손. descendant는 후손의 의미죠. 후손은 누구였다? hunter gatherers. hunt는 사냥하고 gather는 모으는 거니까 사냥한 다음에 채집하는 사람들, 수렵 채집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우리는 인간으로 classify, 분류를 해 주었다. 그 다음 문장 of today, 오늘날에 하고 나서 대문자로 쓰여져 있네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고유명사들이죠. 칼날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뒤에 문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KJ처럼 그들은, 자,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지칭하는 이 고유명사도 사람이겠죠. 이 여기 오늘날에 of today, 오늘날에 이 KJ처럼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저기 앞에 있는 그 수렵 채집인들, 그들은 suddenly, 거의 분명하게 depend on, 어디에 의지해 왔다. 자, 무엇에 의지했을까요? sophisticated cooperative behavior. behavior는 어떤 행위죠, 행동. cooperate, 함께, operate, 함께 하는 거니까 협동하다. 형용사, 어떤 협동하는, 협조적인 행동. 그리고 sophisticated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교양 있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뭐 정교하거나 복잡한. 그렇기 때문에 뭐 수준이 높은 거죠. 좋은 의미들이죠. 지적이거나 수준 높은. 자, 근데 결국은 협동하는 행동이에요. 아주 수준 높은 협동적인 행동에 의지해 왔다. 단지 뭐 하기 위해서?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from one day to the next. 하루 살고 to the next, 다음날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just to survive.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발달된 협동적인 행동에 의존해 왔다. 자,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꼭꼭 씹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강의나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한다면,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내용의 지문을 만나면 여러분이 과연 혼자 독해를 해내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독해에 필요한 어법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제가 영어 3등급 찍고 1등급 가자 어법편에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어법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어법이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끊어읽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려운 어휘 때문일까요? 만약 그 이유라면 학생들은 매일 단어장만 들고 살아야겠죠. 사전 한 장씩 암기하고 찢어 씹어 먹으며 공부했다던 애 선배들처럼 어휘에 집중하면 독해가 쉬워질까요? 시험 출제자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독해 28문제를 준비하면서 어휘를 모르면 모든 문제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든다? 그건 아니겠죠? 미국이나 캐나다의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수능 영어 문제를 풀면 자기 나라 언어이지만 모두 100점 혹은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들도 초등, 중등, 고등 관계없이 국어 점수 100점 맞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의 과목별 점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의도, 독해 문제의 특성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어법이나 어휘 등 독해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겠지만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독해 전술법, 독해를 위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독해 문제는 국어 문제다. 영어 독해 지문들을 만났을 때 멘탈 싸움에서 먼저 이기기 위한 전술입니다. 많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영어 독해 지문을 만나기 전부터 외우기 힘든 어려운 영어 단어들, 복잡한 영어 문법, 해도 해도 안 되는 해석, 이렇게 머릿속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가득 찬 상태로 영어 독해 지문을 만나기 때문에 겁부터 나고 긴장이 되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영어 독해는 번역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 관련 어법 하나하나, 정성스런 해설 강의에 익숙해지고 독해 해설집을 이용해 혼자 꼼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완벽히 해석하고 마치 번역하려고 애쓰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의미를 모르는 단어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한두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벌써 눈앞이 깜깜해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시험 출제자들의 의도입니다. 당황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뒤에서는 보람을 느끼며 웃고 있겠죠. 이제부터라도 영어 독해는 어려운 단어들이 모여 복잡하게 쓰여진 어려운 영어 문장들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쉽게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한 국어 테스트를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의 단어를 딱 한 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6개의 단어를 필기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밥, 친구, 백화점, 택시, 토요일, 가방. 너무 빨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백화점, 토요일, 택시, 가방, 친구, 초밥.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6개의 단어들을 종이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학생들이 종이에 쓴 단어들의 순서는 모두 제각각 다르겠죠? 그럼 제가 2번 읽어드렸던 6개의 단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개의 단어가 초등학생 수준이라 영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밥, 수시, 택시, 친구, 백화점, 토요일, 가방. 이렇게 6개의 단어를 모두 기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다음과 같은 글짓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일기를 영어로 써보는 겁니다. 주어는 I, 나. 문장은 접속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문장의 마지막에 마침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국어 테스트라면서요? 그래요. 영어로 쓰는 게 부담되신다면 일기의 내용을 한글로 머릿속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 쓰셨다면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신 일기의 내용은 95% 이상이 비슷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일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쓰여진 영어 일기이지만 내용은 비슷하겠죠? 지난 토요일에 나는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백화점에 가서 초밥을 먹고 가방을 샀다. 물론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백화점을 사버리고 가방이나 초밥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겠지만 설마 초밥을 타고 가서 가방을 먹고 택시를 사버리는 학생은 없겠죠? 영어의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이 동사입니다. 저는 이 일기 속에 나오는 동사 went, go, ate, eat, bought, buy와 같은 동사들을 불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어법에 맞게 쓰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치사들도 필요합니다. 자, 방금 체크했던 전치사나 관사들도 저는 불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어진 6개의 단어들만으로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정리하고 조합해서 상황에 맞는 내용을 파악해내는 능력이죠. 그리고 제가 불러드린 단어의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말을 공부하고 사용해 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언어 능력을 개발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아주 한정된 단어들만으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캐치하셨나요? 결국 혼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영어 지문을 만나게 되면 영어의 어순, 어휘, 어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최소한의 어법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한정된 단어들을 가지고 내용을 유추해내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독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강의가 추상적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예문들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에 접근하는 과정을 별도의 영상들을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